한국은 그냥 노래나 드라마를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무슨 무기를?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에서 한국에 무기를 들여오기로 결정이 났는데 이 남성은 그 전에 한국을 둘러보기 위해 보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이 남성은 허탈한 표정과 함께 분노하며 상사에게 따지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상사는 단호하게 다녀오라는 이야기만 되뇌일 뿐. 이 남성에게 희망은 없어 보이네요. 결국 상사가 나가고 홀로 남은 남성은 벙찐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만 있습니다. 과연 이 남성은 한국으로 가서 열린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 전략 자문인 압둘라 알파하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압둘라 알파하드라고 해요. 사우디 국방부에서 전략 자문을 맡고 있죠. 저희 사우디의 군사 협력이나 조달 방안에 대한 통찰력과 제안을 제공하는 게 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뉴스가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 저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처음 이 뉴스를 들었을 때는 저도 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에 무기를 들여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니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한국? 스마트폰이랑 TV 만드는 그 나라 말이에요? 꿈인지 생시인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오래도록 서구 쪽 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저희의 주요 무기 공급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었죠. 오래된 역사, 입증된 기술력,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정치적 영향력도 있는 그런 나라들 말이에요. 오랫동안 지속해온 거래로 인해 신뢰가 쌓여 다들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를 지속해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나라들을 두고 한국, 잘 알지도 못하는 드라마와 음악이나 찍어내는 나라와 거래를 하겠다니? 미친 거나 다름없는 생각이었죠. 동료들의 의아해하고 회의적인 시선이 벌써부터 상상이 됐어요. 한국이라고? 무기를 만드는 게 뭔지나 알기는 할까? 하는 모습들 말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의 무기가 강하고 좋고 국방력이 강했다면 전쟁을 할 때 왜 항상 미국의 도움을 받고 중국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냥 약한 거잖아요. 무기도 그 이상으로 발전했을 거란 보장이 없죠. 왜냐면 한국은 그냥 후진국이니까요. 생각할수록 비웃음이 나오면서 저는 아무래도 윗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돌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제 사무실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저는 말했어요. 제 상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입사 때부터 제 사수였던 제가 존경하는 선배와 다름이 없는 분이셨죠. 압둘라, 시간 괜찮아? 상사가 말했어요. 네, 그럼요. 앉으세요. 저희는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무기를 들여오기로 한 소식 들었지? 아무래도 그 전에 내가 한국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상사가 말했어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보고 한국으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한국으로요? 안 그래도 할 것도 많은데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래, 내가 적임자야. 알겠지만 너만큼이나 무기에 대해 잘 알고 분석을 하는 사람은 드물어. 이미 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니 조심히 다녀와. 상사가 말했어요. 아니, 선배, 왜 하필 한국인가요? 이제까지 다른 나라들이랑 잘 거래를 해왔는데 왜? 제가 말했어요. 압둘라, 좀 더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겠어. 지금의 한국 군사무기 기술은 예전과는 달라 훨씬 더 발전했고 이제는 다른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지. 이번에 우리가 들여올 무기들은 오히려 훨씬 더 그 기능들이 뛰어나. 내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이번에 내가 한국에 가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 상사는 실망이라는 듯이 저에게 말했어요. 상사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일까요? 제 시각이 너무 좁은 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납득하고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사가 나간 뒤 저는 벙쪄서 잠시 앉아 있었어요. 누구보다 존경하던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싶으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했죠. 모두들 저처럼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옹호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보여 저는 힘이 빠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바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국방 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선배의 말대로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조용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어 왔더라고요. 여러분은 한국이 지금은 세계 6위의 군사력 순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은 프랑스, 이스라엘, 심지어 중국까지도 추월했어요.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말이죠.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방위 산업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이런 급속한 성장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한국의 경제 기적 전체를 이끌어온 요인들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바로 집중력, 기강, 그리고 피나는 노력들 말이에요. 연구 결과 한국은 국가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아는 나라였어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그들은 좌절하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재건과 쇄신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말이죠. 한국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기술력 있는 인력을 확보했어요. 또 과학기술의 우선순위를 두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을 설립했죠. 전자에서 자동차 그리고 국방에 이르기까지 전략 산업을 육성했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품질과 혁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잃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은 첨단 기술의 강국이자 세계적인 브랜드와 혁신의 본거지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방위 산업은 그런 변화의 핵심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흡수하면서도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통계는 인상적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통하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무기가 진짜 전투의 혹독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수한 방위 수요에 잘 들어맞을까요? 확실히 이번 임무는 부담스러운 과제였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전략적인 문제에서는 틀에 박힌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항상 믿어왔으니까요. 이번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한국과 손잡는 것보다 더 틀을 깨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짐을 싸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저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떠난다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배우고 성장하고 혹시 모를 획기적인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죠. 그런 임무를 마음에 품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오랜 비행을 위해 눈을 감으며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랜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특별한 인상을 받았어요. 공항은 말끔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어디를 둘러봐도 첨단 시설들이 눈에 띄었죠. 저는 단번에 이곳이 질서와 발전을 중시하는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 감동시킨 건 공기 중에 배어있는 일종의 목적의식이었어요. 비행기를 잡으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 모두가 추진력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여기 사람들은 다들 갈 곳이 있고 이뤄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이런 분위기는 저희 사우디와도 조금 닮아 있었어요. 구체적인 건 다를지 몰라도 전반적인 의욕과 열정은 비슷하달까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국가거든요. 어쩌면 우리와 한국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은 배울 게 많은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유사점에 대해 곱씹어볼 여유는 없었어요. 저는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임무는 다음 날 아침 하나디펜스 본사 방문으로 본격 시작되었어요. 하나디펜스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중 하나로 첨단 군사 장비를 다양하게 생산하기로 유명했어요. 자주포에서부터 장갑차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었죠. 우리 일행이 현대적이고 멋들어진 건물에 도착했을 때 하나의 경영진과 엔지니어 팀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전문적인 태도로 저희를 시설 곳곳으로 안내해 주었죠. 그런데 놀라웠던 건 시설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본 기술력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K고 자주포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40km 밖의 목표물도 명중시킬 수 있다는 그 거대하고 강력한 장갑 차량 말이에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이 하드웨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설계와 생산에 깃든 사려 깊음과 노력들이었어요. 하나팀은 그들이 현대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한 독특한 특징과 혁신을 설명하는데 열성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은 첨단 복합 재료를 사용해 차량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방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동성과 연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죠.
또한 모듈식 설계 방식을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맞춤형 변경과 업그레이드가 쉽다는 것도 시연해 주었어요. 이건 그냥 기성품을 사다 파는 게 아니었어요. 오랜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었고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선의 산물이었죠. 이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집중적이고 철저한 노력의 결과물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에서의 방문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이에요.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다양한 다른 방위산업체와 연구소를 둘러보았고 각각은 한국의 군사 역량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죠. LIG넥스1에서는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를,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최신의 잠수함과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과정을 살펴봤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인 시스템, 사이버 전 등 최첨단 분야의 연구 현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1과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도 둘러볼 수가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폭과 깊이에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히 틈새 시장을 노리는 플레이어나 지역 공급자가 아닌 사실상 모든 군사 장비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강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기술적 역량보다 더 돋보였던 건 바로 인적 요소였어요. 우리가 방문한 모든 기업에서 열정적이고 전문성 높은 엔지니어, 연구원, 관리자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많은 이들이 이미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였지만 그들은 자국의 역사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극복해야 했던 도전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와의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그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래 원동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전 그냥 전투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강하고 자립적인 한국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전쟁을 겪으셨고 그 고난과 아픔의 기억이 자신의 사명감을 형성했다고 말했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오늘의 기회를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나라에 보답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디테일은 다를지 몰라도 의무감, 희생정신, 애국심 같은 근본 가치는 저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에겐 국가의 장기적 방향을 고민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을 돌아보면서 저는 점점 한국을 잠재적인 공급처가 아니라 잠재적인 롤모델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저는 온갖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머리가 가득 찬 것이 느껴졌어요. 잠재적 무기 공급국을 평가하러 왔다가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얻고 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은 무기의 원천 그 이상이었어요.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나라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리아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제 안은 새로운 각오와 가능성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도전은 만만치 않겠지만 기회 또한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얻은 지식과 영감으로 무장한 저는 그 도전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제 조국을 위해 더 강하고 더 번영하는 미래를 만드는 일에 미력 하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물론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처럼 결코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혁신에서 혁신으로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에서의 눈부신 경험을 안고 리야드로 돌아온 제 안은 온갖 생각과 감정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국방부에서의 일상으로 복귀하면서도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첨단 무기체계, 최신 연구시설,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 이 모든 게 오로지 의지의 힘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킨 나라의 모습이라니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전과 기회에 접근하는 사고방식, 하나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어요. 그중 핵심은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했다는 거였죠. 전쟁의 폐허와 자원 빈국의 한계에 직면해서도 그들은 가난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과감한 개발의 길을 택했고 국민들과 그들의 역량에 투자했죠. 확실한 건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빛났던 건 회복력이었고 하나된 목적의식이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공동의 정체성과 공동의 사명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는 걸, 개개인의 노력이 더 큰 국가적 과업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는 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 말이에요. 한국처럼 사우디아라비아도 자랑스러운 유산과 굳건한 정체성을 지닌 나라잖아요. 곰곰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가만히 앉아서 남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우리에겐 우리 나름의 야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 자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겐 올바른 사고방식, 올바른 접근법이 필요한 거였죠. 우리 국민에게 투자하고 그들의 재능과 열정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 과정이 힘들고 불확실할지라도 혁신과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니에요. 힘든 노력과 희생, 그리고 기존 사고방식에 도전할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헤쳐나갈 역량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귀국 후 저는 이 통찰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삼았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물론 처음에는 몇몇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우리와 너무나 다른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가르쳐줄 게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몇몇은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치 체제를 들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와 설득력 있는 데이터로 제 주장을 펼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형 모델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죠. 마침내 우리는 더욱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경제를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시작했어요. 우리 교육 체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급변하는 세계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장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나갔죠.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심화할 수 있을지도 살펴봤어요. 단순히 그들의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연구 개발을 함께하고 그들의 기술적 전문성과 운용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 거죠. 단계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고유의 전통과 강점에서 출발하되 한국이 구현한 혁신과 진보의 정신 또한 받아들이는 길을 말이죠. 그것은 순식간에 또는 쉽사리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었어요. 가는 길에 좌절과 역경도 있었고 의심과 반발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전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결단력, 그들의 회복력, 그들이 진보를 향해 보여준 불굴의 의지들을 말이죠.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미래에 맞서 도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죠. 창의성과 야망으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우리 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싹트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우리 군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과 접근법을 실험하려는 의지보다 민첩하고 적응력 있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한국 같은 동맹국과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계속 제 역할을 다했어요. 조언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말이죠.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뤄낸 변화와 쌓아온 동력을 볼 때마다 저는 깊은 자부심과 희망을 느껴요. 우리가 해낸 일, 내디딘 발걸음과 이뤄낸 진전에 대한 자부심 말이에요. 물론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요. 넘어야 할 산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의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무엇보다 우리에겐 우리 국민들의 힘이 있어요. 사우디의 젊은이들이 지닌 재능과 열정, 그 무한한 잠재력 말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변화를 진정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자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진정한 건축가들이죠.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저는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리더로서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보게 돼요. 혁신과 진보의 최전선에 서서 인류 발전에 헤아릴 수 없이 기여하는 나라를 말이에요. 부유할 뿐 아니라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서 모든 시민이 번영할 기회를 갖는 나라를 말이죠. 이것이 저를 이끄는 비전이며 앞으로 다가올 세월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으리라 믿는 비전입니다. 우리의 찬란한 과거에 뿌리 내리되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비전 말이에요.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모든 면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변혁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한 대학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과목으로 사우디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자 했고 미래의 혁신가와 기업가가 되고자 했죠.
이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고, 교환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혁신과 역동성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통찰과 경험을 다시 사우디로 가져오고 있었죠. 변화는 분명했어요. 사우디 기업들은 점점 더 한국을 모델이자 파트너로 바라보게 되었고, 전자, 자동차, 그리고 물론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로부터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들과 협력하고 사우디와 한국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합작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했죠.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현대 사회의 도전 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의 변화는 아마도 가장 눈부신 것이었을 거예요. 사우디 군대는 최첨단 무기와 시스템을 갖추고 혁신적인 전술과 전략을 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21세기형 전투부대로 거듭나고 있었거든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가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개발을 하고 우리의 특수한 작전 환경에 맞게 무기를 개량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신뢰와 이해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무수한 회의와 워크숍, 합동훈련을 통해 사우디와 한국의 군인들은 서로를 동료로서 알아가고 있었죠. 국경을 초월한 우정과 존경의 유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는 문화와 역사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어요. 용기와 명예, 희생이라는 가치는 국적을 불문한다는 것, 그리고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협력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